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오전 7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것이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인데 이제 끝나가는가 했더니 중국 14억 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를 재발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 달 전에 중국에서 더 이상 통제하지 말라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공산당 타도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시진핑 정부도 위기를 느끼고 코로나 통제를 코로나 완화로 가져가는데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요. 최근에 CNN,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내부 자료에 의하면은 12월 들어서 20일 동안 2억 5천만 명이 확진자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하루에 3천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해외여행을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 전에 폐지했던 이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다시 적용할 것을 아마 오늘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입국을 허가를 하고 여기 도착해서도 한 번 더 검사받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겠다 하는 비상조치를 지금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는 1월 5일부터 중국, 마카오, 홍콩 등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게 되어 있고, 일본, 인도, 유럽 등도 지금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돈을 좀 버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좀 믿기지 않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92명 중 35명, 그리고 또 한 번은 120명 중 62명, 그러니까 반이 양성자로 판정이 됐다는 겁니다. 확진자로 판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중국 14억 인구의 지금 반 이상이 확진자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일종의 인간 폭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끔찍한 또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2012년까지는 미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했는데 그걸
2012년부터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중국인 1억 7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국이 어디냐면 일본,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세 번째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요 해외여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2018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이죠. 2018년 통계에 보면은 해외여행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그해 2,780억 달러를 썼습니다.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 반밖에 안 됩니다. 1,440억 달러. 압도적으로 중국이 해외여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해졌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세 번째로 해외여행에 돈을 많이 씁니다. 956억 달러, 영국 758억 달러, 프랑스 479억 달러, 호주 369억 달러, 러시아 343억 달러, 캐나다 335억 달러, 한국이 세계에서 9등입니다. 320억 달러, 이탈리아 301억 달러입니다. 조금 더 통계를 보면 관광 수입국 랭킹은 1위가 미국으로서 2,150억 달러, 스페인이 2등이고 738억 달러 연간입니다. 프랑스가 674억 달러, 세 번째네요. 네 번째가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관광 수입 네 번째 국가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태국입니다. 태국이 630억 달러. 그 다음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의 관광 수입 국가가 영국 519억 달러.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493억 달러, 호주 350억 달러, 일본 411억 달러, 중국 40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억 중국 인구가 해외로 쏟아져 나온다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아주 아예 막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국발 승객 절반이 코로나 양성, 중국인 입국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3년 전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중국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끝까지 중국발 입국 제한을 거부했고, 그거는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3년 전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출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해야 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 코로나 검사를 강화를 하고 또 그 인원수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조선일보 사설이 긴급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반중 감정이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반일 감정도 강하고 반중 감정도 강하고, 다만 친미 감정은 상당히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친미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여하튼 14억 중국 인구가 앞으로 단기간 내에 거의 전원이 코로나 확진 상태로 들어가고 빗장을 풀면서 그 사람들이 세계로 쏟아져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